지난 영상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동물과 관련한 법률 해석,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아무 이야기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물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인간의 권리 의무,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동물의 권리? 동물이 권리가 있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동물의 의무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주제는 좁은 의미의 권리와 의무를 논할 일이 참 많은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동물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에 관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예전에는 동물보호단체라는 명칭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단체들이 동물권 단체, 동물권 행동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두 명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걸까요? 일단 권리가 뭘까요? 포털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일단 네이땡 지식백과에 보면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말을 그대로 풀어서 권세와 이익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통상의 용어인 권리는 사실 첫 번째 뜻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서 그게 법률상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 한마디로 법률상의 힘. 만약 요구했는데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리라고 해서 우리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너가 그런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그럼 동물의 권리는 뭔가요? 그러면 동물의 권리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동물의 권리를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왔느냐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인간의 자연계에 가장 상위에 있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물을 단순히 기계와 같다라고 본 데카르트,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동물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윤리 관점에서 본 존 로크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모든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인식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도 여러 가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사회성이 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물보호 운동이 시작되는데 독일 크리스티안 아단다는 교회탑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황새가 총알이 박힌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성이 없는 피조물인 가여운 동물로부터의 이성적인 동료 피조물이며 그들의 주인인 사람에게로의 부탁이라는 글을 써서 동물 보호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후 독일 사람들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 단체, 동물 학대 반대 협회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동물 보호소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최초로 동물 복지, 동물권 보호를 내용으로 담은 마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은 농장에서 길러지는 말과 소, 양 같은 가축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영국의 리처드 마틴은 세계 최초로 동물의 복지와 동물권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79년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인간이 사육하는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를 합니다. 5가지 자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자유. 두 번째, 갈증, 배고픔, 영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셋째로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마지막으로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3조의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저는 이런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5가지 기본 원칙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동물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이자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힘이기 이전에 생명으로 이 지구에 태어났다면 살아가는 데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자유, 한마디로 천부 인권 같은 권리인 거죠. 뭐 표현하자면 천부 동물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남으로써 당연히 얻게 되는 권리인 것이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처럼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실현해야 하는 성격의 것도 아니고요. 단지 살아갈 뿐인 것, 살아갈 권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물보호단체, 동물권단체, 이 용어들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막아내는 것, 죽임을 당하지 않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보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동물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을 복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물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동물의 5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수범자인 국민, 즉 사람이 지켜야 할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률을 읽어보면 동물의 보호 복지를 이만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보이고, 영국에서의 5대 자유는 동물이 스스로 갖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물론 표현의 방식이 동물이 얼마만큼 존중받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호 복지도 역시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말은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도 인간이 만든 법, 그리고 동물은 그 대상, 이런 좀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서 엄연히 존엄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동물의 권리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나아간 정책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물권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법적인 주제보다도 어렵고 방대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전제로 앞으로도 동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